남들보다 조금 느리고 조금 더 가냘픈 숨을 쉬던 아기 시추. 민우의 품에 처음 안기던 날, 마루는 마치 자신의 운명을 아는 것처럼 가만히 심장 소리를 포개어 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마루의 작은 심장이 오래 뛰지 못할 거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이 연약한 천사를 끝까지 지켜주겠노라 눈물로 다짐했습니다. 다른 강아지들처럼 마당을 신나게 뛰노는 것은 마루에게 허락되지 않은 행복이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작은 숨이 가쁘게 차올랐기에 마루의 세상은 언제나 거실 구석의 푹신한 방석 위가 전부였습니다. 민우가 출근하고 나면 마루는 조용히 누워 고요한 집안을 지키곤 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처연해 민우의 마음은 늘 미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그런 마루에게 유일한 즐거움이 생겼습니다. 거실 한쪽에 커다랗게 난 투명한 유리창이 바로 마루의 새로운 통로였습니다. 마루는 아침 햇살이 비쳐들 때면 언제나 그 창문 앞으로 힘겹게 걸어가 턱을 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의 냄새와 푸른 나무들은 마루가 가보지 못한 꿈의 세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조용히 창밖을 보던 마루가 갑자기 작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멍. 평소엔 숨이 차서 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던 마루의 뜻밖의 외침이었습니다. 민우는 깜짝 놀라 마루를 바라보았지만 마루는 오직 창밖의 한 곳만을 응시하며 간절하게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목소리에는 무언가 깊은 사연이 담긴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루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창가로 가 외쳤습니다. 작은 몸을 잘게 떨며 아픈 심장을 쥐어짜듯 온 힘을 다해 창밖을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민우가 아무리 달래보고 간식을 주며 시선을 돌리려 해도 마루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루는 무엇을 그토록 애타게 부르고 있는 걸까요? 매일 아침 들려오는 아기 강아지의 날카로운 짖음은 조용하던 동네의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웃들의 차가운 항의와 원망 섞인 목소리가 민우에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빌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마루를 끌어안은 민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루야, 제발. 네가 자꾸 울면 우리는 여기서 같이 살 수가 없어. 민우는 마루의 작은 귀에 대고 간절하게 속삭였습니다. 숨을 헐떡이면서도 창밖을 보며 목이 쉬어라 짖는 마루를 보며 민우의 가슴은 갈갈이 찢어졌습니다. 마루는 민우의 눈물을 하나 주면서도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다시 창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도대체 창밖에 무엇이 있기에 마루가 이토록 집착하는지 민우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마루의 시선이 닿는 곳을 샅샅이 살펴보았지만 그곳엔 그저 평범한 길고양이 한 마리나 지나가는 행인들 뿐이었습니다. 특별한 타깃도 없는데 마루는 왜 그 허공을 향해 소리치는지 민우의 의문은 날로 깊어만 갔습니다. 아침마다 온 힘을 다해 짖는 행동은 안 그래도 약한 마루의 심장에 큰 무리를 주었습니다. 마루의 옅은 숨소리는 날이 갈수록 거칠어졌고 혼자 서 있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때가 왔다고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민우는 다가오는 이별의 그림자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유난히 햇살이 시리도록 맑았던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마루는 정말 가누기 힘든 몸을 이끌고 비틀거리며 기어코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더 깊고 슬픈 목소리로 창밖을 향해 마지막 외침을 토해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세상에 남기는 가장 아름다운 작별 인사 같았습니다. 마지막 외침을 마친 마루는 천천히 민우의 품으로 쓰러지듯 안겼습니다. 쿵쾅거리며 아프게 뛰던 마루의 작은 심장이 점차 고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마루를 꼭 안고 목 놓아 울었지만 마루의 얼굴은 신기하게도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마루는 짧았던 세상 소풍을 마쳤습니다. 마루가 떠난 집안은 지독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매일 아침 귀를 찌르던 그 날카로운 짖음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그리운 소리가 되었습니다. 민우는 마루의 밥그릇과 작은 방석이 놓인 텅 빈 창가를 바라보며 깊은 슬픔의 수렁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마루가 없는 아침은 더 이상 빛나지 않았습니다. 마루가 떠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그동안 아침마다 시끄럽다며 가장 크게 항의했던 아랫집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민우는 또 항의를 하러 오신 줄 알고 고개를 숙였지만 할머니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과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가도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뜻밖의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최근 홀로 되신 할머니는 깊은 우울증과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매일 아침 나쁜 마음을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위층에서 들려오는 마루의 우렁찬 짖음 소리가 할머니의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아기 강아지가 마치 나에게 할머니,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살아야 해요. 라고 소리치는 것만 같았소. 할머니는 매일 아침 마루의 목소리를 들으며
오늘 하루만 더 살아보자고 다짐하셨다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마루의 외침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한 인간의 소중한 생명을 붙잡기 위한 가슴 절절한 응원가였던 것입니다. 할머니의 고백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폐지를 줍던 할아버지도 이른 아침 출근길에 늘 지쳐있던 옆집 청년도 매일 아침 창가에서 들려오는 마루의 우렁찬 소리를 들으며 알 수 없는 위로와 하루를 시작할 힘을 얻었다고 전해왔습니다. 마루는 아픈 심장을 가지고도 온 동네의 슬픔을 혼자서 치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우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왜 마루가 그토록 숨이 가쁘면서도 아침마다 창가로 달려가 온 힘을 다해 소리쳤는지. 마루는 자기가 가보지 못하는 세상의 모든 슬픈 이들에게 자신의 남은 생명을 쪼개어 사랑과 희망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마루의 작은 심장은 누구보다 크고 깊은 사랑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지금쯤 마루는 무지개 다리를 건너 더 이상 심장이 아프지 않은 그곳에서 마음껏 뛰놀고 있겠지요. 그곳의 푸른 잔디밭을 내 다리로 힘차게 달리며 여전히 특유의 맑은 눈망울로 지상의 민우를 내려다보고 있을 것입니다. 형아, 난 이제 아프지 않아. 그러니까 형아도 슬퍼하지 마. 라고 말하듯이 말입니다. 봄이 깊어가고 마루가 늘 바라보던 창문 바로 앞마당에는 예쁜 하얀 목련꽃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는 목련 꽃잎들은 마치 매일 아침 민우를 반겨주던 마루의 부드러운 귀 같았습니다. 민우는 이제 창가를 볼 때마다 슬퍼하는 대신 마루가 세상에 남겨둔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미소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마루는 떠났지만 마루가 매일 아침 세상에 뿌려두었던 사랑의 외침은 이 동네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기적의 멜로디로 남았습니다. 작은 생명이 세상에 전부를 주고 떠난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 마루야, 고마워. 네가 남겨준 따뜻한 봄날을 우리 모두 영원히 기억할게.